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내마녀의 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방이 막힌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가요?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6%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브로드컴이 어닝 쇼크를 발표했나요? 아니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상방이 막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브로드컴의 주가가 하락을 했다. 지금 AI 섹터 다시금 고점이 잡힌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삼성전자 지금은 절대 매도를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우리가 왜 매도를 던지면 안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거니까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5초만 투자하셔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신고가, 다시금 강한 상승률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브로드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의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진짜로 AI가 고점을 찍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오라클이 어떤가요? 오라클이 캐시플로우 문제가 시장에서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시장에서만 마이너스 10%가 넘는 하락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AI 섹터에 대한 투심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역대급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겠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고점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린 브로드컴에서 차익 실현 매물대가 쏟아지면서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오라클의 급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수준은 받아놨지만 전력 인프라의 공급에서의 문제가 생기면서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가 실질적으로 건조가 되지 않으면서 매출이 찍히지 않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은 매출 때문에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용된 매출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오라클의 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AI 섹터의 전반적으로 퍼진 캐시플로우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브로드컴이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렸는데 이게 고점이냐?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섹터의 흐름, 투심 자체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투심 자체가 굉장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내마녀의 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도 상방이 막힌 듯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유동성 공급에 정점을 찍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왔으니까 유동성 공급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도 사실상 26년에는 한 번만 할 거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우리는 아직까지 QE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고요. 물론 QE와 100% 일치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미국의 단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은행한테 여윳돈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QE와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있겠죠. 제가 최근에 QT의 종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QT의 종료가 뭐냐면, 원래는 시장에 유동성이 과공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은행한테서 돈을 뺏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더 이상 뺏지 않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다? QT의
수주의 종료. 그러니까 은행은 연준한테서 내던 돈을 더 이상 내지 않으니까 여윳돈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준이 오히려 은행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여윳돈뿐만 아니라 목돈까지 생기면서 시장에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QE. 양적 긴축 종료를 넘어서 양적 완화에 들어간 거라고요. 그런데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구글이 TPU 칩을 공급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나서겠다라고 말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추가적인 수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현실은 어때요? 이미 수주 잔고가 포화 상태다. 그러니까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도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파운드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파운드리에서의 매출이 20%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의 돌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서도 추가적인 수익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AI가 상용화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내마녀의 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해서 매도를 던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 과거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눌림목 구간이 강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삼성전자 비중 확대해야 된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하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아니에요.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삼성전자 어차피 올라갈 거라며 왜 갑자기 위험하다라는 거야? 의아하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주주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는데,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다음 주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결국 유동성이 늘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거라며, 그런데 왜 갑자기 악재야? 장난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종목별 증권사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주포 세력인 JP모건 서울, 골드만삭스,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를 던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고점이다 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이 매도를 던지는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독으로 진행될 거였으면 당연히 호재죠. 더할 나위 없이 호재였는데, 지금 시장은 일본의 금리 인상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미국 금리까지는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알겠어. 그런데 내가 일본 금리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은 최근까지 엔저였어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였다. 엔화를 빌리는 게 굉장히 저렴한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세력들, 외인, 헤지펀드,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에서 돈을 빌려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을까요?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신용도까지 높은 일본에서 레버리지를 땡겨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확률이 가장 높은 거라고요. 왜? 수익률이 가장 높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 금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엔화가 비싸지게 되면은 문제가 터지는 거라고요. 안 그래도 원화 가치가 최근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달러가 금리 인하 때문에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엔화가 비싸진다? 환차 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세력들이 한두 푼 움직일까요? 아니라고요. 막대한 자본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막대한 자본에서 환차 손이 발생된다? 그 손해액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환차 손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기 전에 청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청산을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너무 적으니까 중소형주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삼성전자 같이 거래량이 풍부한 대형주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계 증권사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JP모건 서울, 골드만삭스, CLSA 증권, 시티그룹, UBS 모두 다 매도를 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뭐예요? 장부를 마감하는 날이라고요. 한 해의 실적이 결정되는 달이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익률이 많이 올랐었던 삼성전자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오는 중이다.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QE의 진행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윗구간에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비중 조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들어왔는지 얼만큼 나갔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코인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주주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데 과연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졌을 때 지표도 존재하지 않는 레버리지를 확인해 가면서 개인들이 윗구간의 대응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갈 건데, 믿고 따라오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남겨놨어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15만원의 돌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매물대까지 미리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타점 꼭 받아가세요. 삼성전자 지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QE의 시작이 나오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지금은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던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윗구간에서 레버리지 세력들의 청산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윗구간에서의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문자 남겨서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어차피 삼성전자 15만원 넘어갈 거라며, 그러면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니까 그냥 관망할래, 굳이 4848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사실 이 마인드였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 좋은 종목이잖아요. 매수해놓고 10년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왜 개인들은 삼성전자에서조차도 매도를 하고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걸 이렇게나 어려워할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얘기하지 않아도 눌림목 구간이 소폭 만들어지면 누구나 다 추격 매수를 진행하죠. 그리고 눌리면 내가 제대로 비중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조정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구간에서 비중 확대 자신 있게 하셨던 주주분들 계세요? 거의 없으실걸요? 왜냐면 댓글로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 너나 매수해 라는 댓글 정말 많이 달렸다고요.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하면서 왔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에 매도를 하고, 눌리면 내가 비중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개인 주주분들도 결국 공포에 무서우니까, 나도 물릴 것 같으니까 매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금 주가의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랫 구간에서 매수를 못했던 개인들이, 나는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겠다, 어차피 나는 관망할 거니까 지금 기회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추격 매수를 진행한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는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추격 매수를 했었던 개인들도 결국 이 변동성에 매도와 감정적인 패닉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관망하는 투자는 결국 감정적인 대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장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게 타율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률까지 챙겨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되시면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들이 공포에 매도를 할 때 매수를 해야 되고, 남들이 탐욕에 매수를 할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처음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저라고 달랐을까요?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공포에 매도를 하고 탐욕에 매수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해보니까 결과가 참담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고 깡통도 차봤고 솔직히 저 억대빚도 져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다, 투기다. 윗구간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 몰빵 투자하신 주주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투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짧게 얘기 드렸는데 이 과정 절대 짧지도 않았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절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윗구간에 몰빵 투자하신 주주분들 도움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02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왔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AI 다음은 로봇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로봇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아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트럼프가 로봇 섹터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줬는데 조정이 나온다고?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가 겨냥했던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였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하드웨어 기업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수혜를 받으면서 진짜 폭발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로봇 종목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트럼프 발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 로봇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종목명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